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초록 오렌지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벌써 2023년이라고요? 어머나. 너무 시간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요. 저희가 예. 이 시작을 언제 했었죠? 22년도. 5월이었나요? 네. 처음 시작이? 네. 네, 벌써 1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네. 네.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는 네. 주로 일본의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쵸? 일본의 그 사회적 돌봄 이야기, 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네. 기획하고 활용하고 또 뭐 장단점도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고 배울 게 굉장히 네, 많았던 맞습니다. 예, 이야기들을 그 했었던 것 일본의 같아요. 그런 이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바람의 마을 이야기도 좀 아, 했었나요? 바람의 마을은 자다가도 네. 제가 꿈에도 나타나고 요즘에도 네. 바람의 마을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네네. 안 봐도 가본 듯 막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아마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적 돌봄을 만들어가고 구축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우리가 이야기 좀 나눠보았고요. 새해에는 우리 유럽의 이야기 좀 해볼까 네. 해요. 우리 또 유럽의 사회복지 정책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벤치마킹 할 부분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거든요. 많이 예. 가잖아요. 그리고 예, 많이 그렇죠? 가시고 예.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 시설은 많이 가보지 않으세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보고요. 또 우리가 1인 가구 시대잖아요. 네. 1인 가구 시대 뭐 지자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네, 모습으로 맞습니다. 끌고 가야 할 네, 것인지에 네. 대한 얘기를 청년, 중년, 노년층 각각 또 성으로 또 나누어서 여성과 네. 남성이 맞이하는 1인 가구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올해 해보면 벌써 뭐 풍성해지지 1년 않을까요? 계획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예. 이미 유럽의 사회복지 이야기만으로도 네. 벌써 정말 많은 시간이 거기에 투여가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음. 세대별로 내지는 또 남성과 여성으로 또 나누어서 하다 음. 보면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네. 또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원가족에 대한 이야기, 네. 가족의 문제도 한번 좀 이렇게 다뤄본다면, 2023년도도 굉장히 우리가 알차게 네. 초록 오렌지 TV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되게 야심차게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 네. 저희가 정말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서로 너무 바빴잖아요. 많이 바빴죠. 네, 교수님도 너무 바쁘셨고 저는 저대로 또 너무 바빴고 우리 작가님도 너무 바쁘셔가지고 사실은 다들 언제 다음 영상이 올라오냐 이런 저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 얼마 전에 개콘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그렇죠. 코미디언들 어떡하실까요? 저희는 사실 웃기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닌데, 그쵸? 그렇죠. 우리의 네, 생활인데, 우리의 맞습니다. 공부고 연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처음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하는 시간인데 네. 좀 가볍지만 가볍지 않게 또 그렇지만 희망적으로 좀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어떤 꼭지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저출산 시대에 부모급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부모급여요? 어떨까요? 예, 부모급여. 혹시 여러분 부모급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미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런가요? 알고 있죠. 매월 3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세대가 약간 비껴가신 분들은 부모급여가 있었구나. 근데 맞아요. 제가 사회복지를 이제 한참 공부할 때 석사, 박사를 할 때는 우리나라도 부모급여를 지급해야 된다. 또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바우처 형식이 아니라 네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복지 프로그램 정책이 성숙하면서 지금 이제 현금으로 0세, 만 1세 아동에게 네. 이제 부모들에게 지급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나간 얘기보다는 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 12월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요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교수님, 해요. 그러면 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부모급여는 또 그런 출산 장려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하고는 또 완전 다른 비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가정을 이루고 합법적 네. 가정이죠. 사실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놀랍게도 이 네.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따라서 만 0세 아동이 이제 월 70만 원씩 그리고 만 70만 1세 아동은 35만 원씩 그러면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네.
한 살 터울의 아이들이 영세와 일세가 있다고 하면 저는 네. 총 그럼 105만 원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아. 더 놀라운 사실은 24년도가 되면요. 예, 만 영세 아동은 100만 원, 월 100만 원이고요. 만 오.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오. 됩니다. 아이 낳으실 건가요? 못 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개인의 선택인데요. 네네. 이제 국가가 이제 출산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좀 아이를 키워보겠다. 그러니까 출산 장려 비용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도 동참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거는 기간제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만 그- 0세에서 네. 만 1세까지 12개월 내지는 뭐 그렇죠. 이렇게 받는 거네요. 그냥. 그래서 만 0세 아동이 이제 12개월이고 만 1세 12개월, 네. 24개월까지 2년을 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국가가 이제 책임지겠다. 이 부분에 음. 있어서는 예,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 네. 많이 보내시잖아요. 이 양육 지원 서비스가 또 이제 변화가 오는데요. 네. 예, 기존에 독립반 형태였거든요. 네, 맞아요. 아시죠? 왜? 네, 무슨 햇님반, 달님반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반이 있었고 선생님이 굉장히 계셨잖아요. 고전적인 반 이름이에요. 그 조카들 예, 예, 햇님반, 네네. 달님반. 네네. 저는 뭐 장미반, 해바라기반, 네. 뭐 이렇게 뭐, 예, 꽃으로 가시는군요. 예, 예. 네. 또 이제 또 종교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믿음 그쵸. 반, 소망 네, 반, 네, 사랑 네. 반, 예,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렇게 웃는 이유는 제가 과거에 어린이집을 운영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셨죠. 예, 예, 네. 원장이었잖아요. 그때요, 저희 반 이름은 뭐였을까요? 희망반? 어떻게 하셨어요? 희망반, 사랑반. 희망진훈. 네, 네, 맞아요. 희망. 맞나요? 진짜요. 이거는 너무 촉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희망반, 사랑반이었는데요. 네. 우리 큰딸이 이제 저희 어린이집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시네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 뭔가 되게 익숙한 예, 가사네요. 가사 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딸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우리를 사랑반 선생님 사랑으로 길러주시네 이렇게 네. 반 선생님을 너무 사랑한 우리 딸이었는데 재밌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독립반 형태라면은 이제 변화가 옵니다. 통합반 형태로 시간제 보육을 네. 같이 통합하게 아.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시간제로 이용하는 친구들은 별도의 반이 꾸려지는 거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네. 교사를 채용했었는데요. 이제는 통합이 돼서 한 반에서 정원 안에 시간제 보육 어린이들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반 정원은 그대로인데 보육 교사의 수가 늘어날 수 있겠죠.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영세반 같은 경우는 한 명당 이제 교사 한 명당 이제 어린이 3명, 예, 네. 영아 3명, 그럼 1세반 1세반 같은 경우는 교사 한 명당 어. 5명의 어린이, 유아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의 질을 조금 더 올려야 할 네네. 것이고, 이용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시간제 보육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통합반 안에서 네네.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시간제 보육이 따로 별도로 차별을 받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양질의 교육 안에 시간제 보육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서울시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 구마다 네네. 지원 비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알고 계셨을까요? 서울은 네. 대부분 그 구가 다 이렇게 네. 자치구로 운영이 네.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정말 자기네 자체 예산들이 확보가 네. 돼서 거기서 그런 거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 예산이 각기 달라요. 네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예산이 좀 많은 구 같은 경우 기억 니은 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를 좀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여러분도 표 한번 보시겠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지금 비교표가 있어요. 네. 출산 지원금 지급 현황을 한번 비교를 해 보았거든요. 이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모 급여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얘기죠? 출산 네네. 지원금이기 때문에요. 중구, 성동구, 이제 광진구, 용산구, 강남구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저는 네, 딱 강남구에 있는 빨간색이요. 그렇죠.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네. 예.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라는 게 있어서요.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라는 게 굉장히 여기서 큰 포인트예요. 출산을 하면 네. 그렇죠? 첫 만남 이용권.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한번 배우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강남구가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도 네네. 큰 비용은 아닐 것 같아요. 전체 네네, 예산에서 맞습니다. 볼 때. 네네. 우리가 개별적으로 볼 때는 큰 비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아이를 만났을 때 우리 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는 기쁨 2배가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국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우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낳은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같이 보듬고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또 이렇게 현금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이 부분은 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노인복지 같은 부분에서 현금 지급에 대한 많은 이제 뭐 장단점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출산 지원금을 통해서 지자체가 지원을 해줬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마 우리 이제 그 결과물도 받아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가 정말 같이 키우겠다라는 의지로 바라본다면 점점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실까요? 저는 네.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되게 이제 희망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실 이런 바우처 제도 자체가 내성 마음에 드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근데 또 더군다나 이렇게 현금으로 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물론 이런 재량이 있고 재원이 이런 데서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저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지역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이런 지역 격차들을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그런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점점 더 대도시로 지원이 좋은 도시로 몰릴 수도.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정말 특히 이제 지방 도시들은 정말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점점 지원 이런 막 강남구 같은 데 몰리면 와 우리 이런 특히 강원도에 물론 강원도는 고령 인구가 참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계속 이렇게 서울로 강남으로 네. 또 오히려 지역 간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정말 그냥 저의 노파심? 기류가 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좋은 건요. 사실은 장점을 보면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선례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악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도 있었지만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한 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2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거나 키우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기쁨을 지자체가 같이 거들고 같이 간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이제 중요한 방점이어서 아마 저희 우리나라에서 보통 복지 서비스들을 이제 새롭게 이제 테스트를 하고 어떤 이제 도입을 할 때 항상 선두에 있는 게 서울시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정말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아까 이제 1인 가구 말씀도 하셨지만 처음으로 작년인가요? 강남 쪽에서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마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것도 생기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확산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지역에 맞게 만들어보고 강원도는 또 강원도에 맞게 한번 또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어준다면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로도 바라볼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현금을 준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성이 사실 높아요. 그래서 정말 모럴 해저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윤리성에 대한 문제 우리가 항상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방어를 할 것인지 이런 고민도 같이 가면 합의를 이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제가 좀 뭐 올해 그래도 부모급여가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고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반가운 소식이죠. 사실 사회복지 쪽에서 계속 요구를 했던 거라서 근데 그 결과는 사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도 한번 지켜보는 또 23년도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았고요. 올해는 좀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좀 사실 일정 조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나름 이걸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긴 했었으나 아무튼 좀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고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이제 정말
정기적인 업로드를 좀 해볼까요? 네, 약속드리고 싶네요. 네. 예, 이 신년 초부터 이제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예,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맑은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